그러나 저는 이 시기를 가장 행복했던 나날들로 기억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한 명의 구성원이다. 내가 그동안 안 해서 못했지. 하니까 되더라. 저는 1단계, 알코올의 무력함을 겸손하게 시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여성 멤버를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중독센터에 나갔고 3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가족들이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니 그것만을 채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나갔습니다. 술을 끊으려는 마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주 3년이 되었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일요일에 밥을 해 먹으려고 시장에 다녀와서 음식을 차리고 돌아서 식탁을 보니 소주 3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소주병을 든 기억도 결제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놀란 저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반바지에 맨발이었고 다이소에서 샌들을 사서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모임으로 가서 경험담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10일 내내 저는 제 생활을 AA 모임으로 채웠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친구 멤버가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술을 끊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제 무의식은 3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임에 올인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게을고 해픈 사람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집은 전세가 되고 월세가 되었으며 결국 고시원에 들어가는 빡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전국의 AA 모임을 한 바퀴 돌아보자는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또 모임이 생겼습니다. 몇 년을 하다가 결국 포기를 했는데 사실 경제적인 압박이 매우 심해지자 과거에 술 마실 때 하던 행동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없어지고 파괴적인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술만 안 먹었지 모든 생활이 바닥이었고 나날이 더 뒤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것저것 확인해 보니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내팽개쳐둔 자동차 과태료, 공과금이 1,400만 원 넘게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만 남겨놓고 가는 건가? 그걸 정리를 못하고 죽으면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는 저에게 보인 일자리는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을 시작하려면 당장 보증금이 필요했고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의 소개로 알코올 전문병원에 봉사를 가기 시작한 상황이었는데 병원장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부탁을 했더니 두말 없이 그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빚들을 갚아 나가기 위해 28만 원을 내고 고시원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병원에서 일하시던 분이 퇴사를 했는데 하루 4시간이라고 64만 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투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 택시를 운전하고 조금 자다가 청소하러 나가고 모임 가고 다시 출근해서 오전부터 12시까지 일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기를 가장 행복했던 나날들로 기억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한 명의 구성원이다. 내가 그동안 안 해서 못했지. 하니까 되더라. 병원장에게 돈을 갚아 나갔고 법원에 가서 분남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자존심만 셀 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 달, 2달 갚아 나가면서 제 안에 무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날들이었고 지금 생각을 해도 제가 20년, 30년을 더 살아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